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최정예 요원 해양경찰특공대. 함장님께 형님. 진짜 남자로 살아보기 위해 저 배우 최필립이 해양경찰특공대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을 구출하러 온 해양경찰특공대입니다. 대한민국 1%의 사나이라는 해양경찰특공대의 목숨을 건 훈련.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을 대비하라. 새 창살을 설치를 했다니까. 실제 상황 발생. 쇠파이프로 중무장하고 격렬하게 대항하기로 유명한 불법 외국어선과의 추격전. 과연 이 위험천만한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떨어져. 드디어 격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왠지 다시 군대를 입대하는 기분입니다. 이제 잠을 자고 술 쳤더니 오늘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절엔 군인 정신이면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진짜 명언인 것 같다 이거. 도전은 피하지 말고 고개를 숙이지 말라. 인간개조 용광로 뭐 해병대 막 이러면서 아유 손발이 오그라든다 진짜. 사실 주변에서 모두 놀랐지만 진짜 남자가 되고 싶어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무용을 전공한 덕에 여리게 보이는 이미지를 깨고 싶었죠. 그때부터 강한 남자가 되는 일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인천 해양경찰특공대에서 체력 테스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특공대원이 된다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네요. 마침 외국 해양경찰들이 우리나라 해양경찰 체험을 위해 방문했네요. 이분들은 원래 저희들 체험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오신 건 저희 특공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이렇게 심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원님 몸 봐. 장난 아니야.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79년생입니다. 저랑 동갑이네. 어쩐지 되게 친근감이 들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체력 테스트에 돌입합니다. 몸도 안 좋은데. 제복을 입으니 훨씬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하지만 진짜 특공대가 되기 위해선 이 체력 시험에 꼭 통과해야만 합니다. 턱걸이하고 평행봉을 하는데 턱걸이 30개, 평행봉 50개거든요. 시험 기준이. 기준이요? 네. 저희가 먼저 시범 보여드릴게요. 네. 기초 체력 시험인 턱걸이. 시간 제한은 없지만 정자세로 30개 이상을 해야 하는 고난도 체력 테스트입니다. 이거 정말 힘든 건데. 와우. 저희도 매일 체력 단련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30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30개 한다는 게 진짜 힘드네요. 이게 근력을 엄청 필요로 하는 그런 운동이라 가지고. 우리 특공대원의 시범을 보더니 외국 해양경찰이 나섰는데요. 보통의 성인 남자는 턱걸이 10개도 쉽지 않습니다. 긴장된다. 체력엔 자신 있지만 막상 시험을 본다니 여간 긴장되는 게 아닙니다. 선발 기준 30개 중 12개 이상을 해야 통과.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선발 기준이 30개에 한참 모자라는 17개. 처음부터 살짝 기가 죽네요. 두 번째 테스트는 평행봉 50개. 역시 어려운 시험입니다. 턱걸이 한 후에 바로 평행봉 시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핵심 테스트인 수영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0m를 제한 시간 1분 10초 안에 돌파해야 하는 자유형 수영 종목. 사실 저는 수영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가장 자신 없는 종목인데요. 해병대 시절 익힌 수영 실력이 아직 좀 남아있긴 한 것 같죠? 25m만으로도 벅찬데 100m라니 결국 완주는 못하고 50m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혹시 나이는 못 속이나 봐요. 1분 3초 나왔어요. 원래는 어떻게? 원래 한 번 더 갔다 와야지 1분 10초 안에 들어야지 만점이거든요. 다음은 더 힘든 25m 자명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숨을 안 쉬고 25m를 가야 됩니다. 수영에는 자신이 있어한 외국 해양 경찰이 자명 테스트에 도전해 보는데요. 10m도 못 가서 포기하고 맙니다. 모두 예상하셨죠? 실제로 해보니 수영보다 자명이 더 어렵습니다. 숨을 참는 것도 고통이지만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그래도 25m 중 20m를 성공해 절반 이상의 점수를 기록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해양 경찰 특공대에만 있는 4kg 납벨트를 들고 구조 수영하기. 4kg 웨이트 벨트를 들고 한다는 자체가 물속에서는 한 70kg 정도의 그런 무게로 느껴지기 때문에 인명 구조를 위해 꼭 필요한 종목이라서요. 전혀 경험이 없지만 테스트에 도전합니다. 특공대원들도 힘들어하는 종목이라더니 5m를 남겨두고 결국 납벨트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체력 테스트가 더 힘들어지네요. 남은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할지 더 힘든 시험이 남았는데 말이죠. 그냥 물에 떠 있는 것도 힘든데 좀 전에 보셨던 것 같이 4kg 웨이트 벨트를 차고 물에 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수중 테스트는 4kg 납벨트를 착용하고 물 위에 떠있기. 가장 고난이도의 시험인데요. 실제 대원들도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만 2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저건 웨이트 안 차고 그냥 떠있기도 힘들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물에서 논다는 솔로몬 제도 출신의 해양 경찰. 납벨트가 없는데도 버티기 힘든가 보네요. 죽으란 얘기죠. 정말 저 시험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물 위에 떠있기도 힘든데 허리에 돌덩이를 얹고 두 손까지 들고 물 위에 떠있으라니. 그래도 일단 도전! 역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요. 결국 4kg 납벨트를 풀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제야 자세가 좀 나오죠. 보기엔 쉬워 보일지 몰라도 바다도 아닌 수영장에서 두 손까지 들고 있기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아쉽지만 이번 종목은 도저히 저에겐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수영과 수중 테스트 4개 중 반은 통과했네요. 이제 육상 종목입니다. 이제 아까 오전에 이렇게 날씨가 도와줘서 비가 왔는데 지금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2km 후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너무 힘 빡센 거 아니에요, 진짜? 첫날부터.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준비, 출발! 이제 마지막 테스트. 달리기는 그래도 자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2바퀴, 3바퀴 돌면 힘드실 것 같은데요. 200m 트랙 10바퀴를 쉬지 않고
7분 이내에 뛰어야 하는 마지막 시험. 첫 번째 바퀴는 특공대원들과 대등하게 시작됩니다. 베이스와 42초. 한 바퀴를 42초 페이스로 돌면 만점을 받는 육상 테스트. 달리기도 쉽지 않네요. 46초. 400m를 지나고부턴 특공대원들과 격차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바퀴, 세 바퀴. 화이팅! 두 바퀴, 손님 깨물고. 기록도 기록이지만 2km 완주 생각뿐이었는데요. 자, 끝까지. 좋아. 하이. 자, 이거 잡아들여가지고 조금 뭉치게 들어. 와우, 정말 잘 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시험이었던 2km 달리기 완주는 했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땅이 지나가자마자 더 힘드셨을 거예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아니요, 우리 직원들은 늘상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저는 사실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시간도 정말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8분, 조금 8분 5초였나? 네, 8분 5초. 대단하십니다, 진짜. 진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뿌듯하네요, 진짜. 체력 테스트를 정식으로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합격 기준의 70% 정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꿈꿔왔던 해양 경찰 특공대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걱정을 좀 많이 예. 했었는데 생각외로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실 옆에서 응원 안 해주셨으면 사실 힘들었어요. 근데 되게 그 힘 받아서 잘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표정에서 보였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습니까? 예, 아마 정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특공대 도전에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저 한번 진짜로 한번 해서 나중에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 시험 테스트하는 거 떨어지든 붙든 뭐 어쨌든. 다음 날 저는 목포 해양 경찰서로 배치됐습니다. 마침 해양 경찰 함정이 출항 준비 중인데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큰 함정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출항 준비로 바쁜 사이 저도 얼떨결에 함정 갑판에 섰습니다. 안전교육 시켜겠지. 그런데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돌릴까요? 정박할 때 묶었던 줄을 출항할 때 푸는 거랍니다. 저쪽에 서게 돼. 나 앞에 자, 그래, 자, 간격 유지하고. 이야, 드디어 함정이 움직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양 경찰 특공대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금 함장님께 인사드리러. 아파트 30 높인데. 가장 먼저 함정의 중심, 함장님이 계신 조타실로 가봤는데요. 290도. 290도 잡아. 이 팽팽한 긴장감,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저도 덩달아 바짝 긴장했습니다. 여기 앞에 서서 우리 이거 멋있게 보십시오. 서로 이제 우리 배 지금 부인 받아갖고 이거는 계급장이 어떤 건가요? 순경 계급장. 순경입니까? 차렷. 네. 바로. 함정 생활이 처음이고 첫 출동이라 긴장이 많이 될 텐데 우리 이문태 선장이 아주 유능한 친구인데 예. 이번 출동 동안 멘토가 돼서 예. 열심히 가르쳐주고 할 테니까 선배로 모시고 좀 많이 배우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저의 특공대 사수가 된 이묵재 순경과 함께 방을 쓰게 됐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주로 그럼 이렇게 항해 나가면 얼마나 바다 위에 계세요? 보통 저희가 대형 함정인 경우에 한 7박 8일이나 4박 9일 이렇게 하거든요. 외롭지 않으세요? 바다 위에 계속 있어요. 되게 외로울 것 같은데. 조금 부담됐죠, 어떻게 보면. 근데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고, 뭘 알려드려야 되지? 막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오셨는데도 반갑지 않고. 좀 어렵고, 어려웠어요, 사실. 허가를 받고 오면 상관없는데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오는 경우 저희 배타적 경계수하고 먼저 해양경찰특공대 임무를 교육받았는데요. 우리 바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 불법 조업하는 외국어선 단속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내가 단속을 하는 대상이에요. 저렇게 소형 선박으로 진압하는. 제파이프를 진짜 위험하다. 지금 실제로 전쟁 상황입니다. 서해 오장을 불법으로 침범하는 외국어선들.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무장하고 정화하기 때문에 전쟁과 다름없습니다. 이를 단속하는 목포 해양경찰 소속의 1506호 함정. 1500톤급 대형 경비함정으로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데요. 유사시를 대비해 최대 사거리 5000m 발칸포와 600마력의 고속 단정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함정 내 해양 경찰들을 위한 체력 단련실도 있는데요. 사우나실도 있어요. 안에. 와, 장난 아니다. 좋은데? 신입 씨는 딱 해양경찰 특공대 스타일로 보니까. 저요? 네.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입혀놓으니까 너무 멋지고 잘 어울려요. 예, 형제가 형제. 여기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명 있어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필립이라고 합니다. 네. 1506호 해양경찰특공대 김윤철 대장님입니다. 카리스마 넘치시죠? 대장님은 우리나라 해양경찰특공대 1기 멤버로 대형 해양사고에 빠짐없이 투입돼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출항 때보다 바람도 점점 거칠어집니다. 파도 높이 3m가 넘는 4급 풍랑주의보 발효. 근데 아까보다 좀 롤링이 이게 심해져가지고 약간 좀 졸리면서 좀 약간 머리도 좀 아프고 좀 약간 멀미 증상이거든요. 나 원래 멀미 없는데 차 이게 배멀미랑 또 차멀미랑 다 틀리더라고요. 틀린가? 네. 이거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아이 나 안 먹어 이거 필요 없어 진짜 필요 없어. 아유, 너 후회한다. 이거. 특공대도 멀미약 먹어요? 상대라 그래서 멀미 안 하는 사람 사람마다 드시긴 틀린데 드시죠? 멀미 하시는 분들은 드세요? 드시죠. 네. 한번 먹을게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다 먹습니다. 나 좀 어지러워. 멀미약이라니 특공대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파도가 되게 심해졌어요. 처음으로 경험해본 큰 파도의 울렁거림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약간 술 취한 것 같아 지금. 좀 잘 깨어져. 결국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세진 파도가 가라앉을 줄 모르네요. 난생 처음 하는 배멀미에 제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요. 사수인 욱재가 제 걱정을 한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멀미로 고생하는 동안 조리실에서는 저녁 준비로 한창 바쁩니다.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식사 시간은 칼같이 맞추는 조리장님. 손발 구분 없이 동원하시는 1506함의 숨은 고수이십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서 어떻게 무시를 했어요? 이쓰게요. 잤어요. 진짜요? 괜찮으세요? 예? 네, 괜찮아요. 오, 대박이다. 꽁치 한 마리. 1506호 함정에서의 첫 식사. 수저를 드니 언제 멀미를 했나 싶게 밥이 넘어가더라고요. 이 고무판이 없으면 이게 식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공업판이 항상 있어야 돼요. 심하게 흔들리는 식사하세요? 이렇게 시간 되면은? 네, 그렇죠. 흔들리는 거 상관없이요? 끼니는 먹어야죠. 아무리 기상이 안 좋아도 식사는 다 먹습니다. 특공대 6명을 포함해 해양경찰 33명과 정경 11명, 모두 44명이 승선하고 있는 15069 함정은 현재 순항 중입니다. 저녁을 먹었다고 하루 일과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총기 교육이 이어지는데요. K5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용법이라든지 미리 좀 배워놓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황 발생되면 어떻게 막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우리 작전이 들어가기 전에 각 그 특공대 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이건 개인화기야. 최필 순경은 처음이기 때문에 사용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구경이 9mm, 유효 사거리가 50m. 이것은 인마 살상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몸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때만 최후에 사용하는 총이에요. 5만 볼트의 파괴력을 가진 총기 테이저건. 땡기면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핀이 몸에 꽂혀갖고 전기가 오기 때문에 이건 멀리서 있는 것을 제압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적에게 위협을 가하는 비살상용 12게이지 고무탄총과 유견발 다목적 발사기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사격에는 서서 쏴 자세, 그다음에 무릎 쏴 자세, 그다음에 엎드려 쏴 자세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움직이는 배에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서서 쏴 자세로. 해양경찰특공대는 진압팀이라서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는 하체를 주요 타겟 부위로 삼습니다. 이제 실내 연습은 끝. 함정 갑판 위에서 실탄으로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통제하는 교관의 말을 다 들어가지고 절대 먼저 잘 쏠 수 있다고 오버하는 방향이 없도록. 사격 연습은 15069에 승선하고 있는 해양경찰특공대와 기동대가 함께합니다. 한창 장전! 처음으로 K5 소총 사격을 해봤는데요. 사실 정말 잡아보고 싶었던 총이라서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12게이지 고무탄총도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특등사수였습니다. 네. 사격에는 자신 있습니다. 사격 연습은 총기별로 계속됩니다. 최근에는 불법 외국어선들이 중무장한 채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 진압 장비가 보강되었다고 합니다. 특공대는 해양 사고를 대비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조준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 정도면은 우리 해양경찰 특등사수감입니다. 아주 그 처음 쏘는 사람 치고는 조준 능력이나 또 그 사격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없이 아주 훌륭하게 잘 했습니다. 24시간 함정 안에서의 훈련이 생활화된 해양경찰특공대. 우리 바다를 책임지는 최정예 대원들입니다. 자, 이상으로 사격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게 마친 걸 감사히 생각하고 탄피를 다 포기해주기 바랍니다. 자, 탄피 제거! 담비 제거! 사격 훈련의 중요한 마무리가 탄피 회수 작업이죠. 군대 다녀온 분들은 다 아시죠? 탄피는 무조건 회수가 됩니다. 그래야 얼마나 쌌는지 그 개수를 알기 때문에 이 총알 한 발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쏜 총알과 탄피 개수를 나중에 다 맞춰봐야 됩니다. 해양경찰특공대로서의 정신없던 하루가 갑니다. 특공대원이 된 지도 벌써 3일째. 아침부터 통신실이 급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잠자리 떠있다는데? 교신했어요? 저 이쪽 근방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교신 아직 연락이 없거든요. 해양경찰 경비 헬기에서 뭔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항공대에서 촬영 결과 이쪽에 2척, 이쪽에 3척 정도 의심되는 중국어선 선박들이 있거든요. 시간상으로는 우리가 10나트로 갔을 때 한 5시간. 현재 대각도 배치.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불법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어선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구역으로 가면 얘네들한테 우리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약 10마일 정도 거리 두고 이 근처에 가서 딱 컨택을 하고 이 동향을 파악하다가 일단 특공대를 소집을 할 거예요. 1번 지금 3번 정도에 승선을 하라고. 승선할 때는 뭐 3번이라고 해서 늦게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때 탁 올라간다고.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 너무 순진해 보인다고 긴장 풀으라고 지금 괜찮습니다. 이번에서 했다가 바로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공 대원으로서 기다렸던 순간이 막상 닥치니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에 꼭 익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도움, 첫째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요지고 从现在开始我问几个问题对你不利的话可以保持沉默而且你需要律师的帮助可以训练律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중국어라니. 如果其中对你不利的话对你不利的话嫌你烦왜嫌你烦谁也烦 부원장님 되게 잘 알아들었습니다. 거의요 지우 그 중국 애들은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시엔이빠 어떻게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국 하양 진짜! 한국 하양 진짜! 我们想 한국 하양 진짜! 我们想 한국 하양 진짜!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해양 경찰이라는 거를 먼저 고지를 하고 우리가 강하다는 거를 처음 갔을 때 무조건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패턴을 던져줘야 돼요. 네. 시엔이빠 시엔이반 거의요 지우 크게 리스터 비에누 소요 야모시 너cen으로 하나씩 끊어가지고 에코농 짜이빵띵 쌍청웨이 시엔이빠 카리스마 넘치던 그 대장님 맞나요? 아 진짜 너무 좋으세요. 3시간을 넘게 달려야 배타적 경제 수역 인근에 도착합니다. 이제 불법 조업 중국어선 검문 검색에 대비해 진압복을 입고 대기해야 합니다. 해양경찰 진압복은 특수 제작된 방검복, 헬멧, 보호장비까지 모두 20kg에 달합니다. 입으니까 실감이 나는데 마음가짐이 좀 무거워지는 배도 작지 많이 꼴랑거리지 그러다가 냄새까지 좀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죠. 별일 없겠죠? 다치진 않겠지? 실에 물어보니까 쇠창살 다 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쇠창살 다 달고 있으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쪽으로 1팀부터 1팀부터 들어온 거야? 가운데 안 내놔. 나 들어가. 혹시 장난 신동아 다 하나 더 있냐? 무사기한 외에는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격 연습 때처럼 실탄이 지급되고 승경 김지현 특공대원과 검색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K5 소총이 배정됩니다. 승경 최필립 총기 저걸려고 저에게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실탄과 총이 지급됐습니다. 제압용 플라스틱 타이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진압복 정비를 마칩니다. 중국어선이 새 창살을 설치를 했다니까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어머 사격을 해주고 고압 분사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접근해서 그 선원을 제압한 다음에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중국어선 특수 및 인공선, 인공 침범 및 시간 보고하라. 우리함 광역구역 경비 중 220도 10마일에서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접촉. 조업종으로 추정되므로 정밀 검문 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점점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 가까이 접근하는 1506함. 불법 조업 중국어선과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특공대원을 포함해 검문 검색팀이 꾸려졌습니다. 전화 검색팀 16명 접근. 자, 현재 중국어선이 지금 레이더상 지금 컨택이 9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얘들이 계속 지금 줄을 타면서
동서쪽으로 계속 조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보남이 앞에 있는 10마리 있는 중국어선이 우리가 지금 1차로 검문 검색을 되고 이치 전부 다 확인됐나? 네. 확인됐습니다. 원치. 가까워서 안전에 최유의를 하면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총기 사용 전에 현장 허가를 택하지 않고 사용해드렸다. 다만 사용하고 나서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해라. 자, 아픈 데 없지? 아픈 사람 없지? 자, 준비됐으면 총원 상황 배치. 둘, 셋, 배치다! 1506함 검색팀은 진압을 하는 특공대와 검문 검색을 하는 해양경찰팀으로 나뉩니다. 1번 수사! 3번! 5번 수사! 불법 조업 현장을 잡기 위해 대형 함정으로 이동할 경우 기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 어선의 레이더에 포착돼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구비된 고속 구면 단정으로 현장에 출동하는데요. (1506함에서) 불법 조업 중인 외국어선까지는 약 16km. 저에게는 도저히 끝이 없을 것 같은 바닷길입니다. 물론 경험이 없는 저는 후방에 배치됐지만 이 순간만큼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이 됐습니다. 게다가 기상까지 나빠져서 높은 파도 때문에 단정히 제 속도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 하지만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해야 하는 것이 해양경찰특공대의 의무입니다. 이 형태가 사망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네. 전형 사망 같습니다. 전형 사망, 왜 끓이든지 아니면 체납기든지 그런 것 같아요, 형태가. 체납기 대립기 있는 거, 전형 사망. 드디어 중국어선 가까이 접근. 조업 중인 현장을 포착해야 합니다. 앞에 술. 우리 해양경찰 검색팀이 접근하자 도주하는 중국어선. 도망가고 저쪽으로 난 나쁜 거 같아. 누가 물어보세요. 아, 지금 도망가면 되지. 270도방에 도주 중에 있습니다. 바로 대버리가 바로 결국 중국어선의 항로를 작은 고속 단정으로 가로막아섰습니다. 예, 좋다! 줄 주세요! 촬영할게요! 단장님 등선! 하지만 이미 조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넘버원 단정이 좋다. 여기 넘버원 단정! 조업형 흔적이 없고 단순 항해한 걸로 서로 확인되어서 이제부터 밖으로 퇴거 완료하고 공급 회항하겠음. 남반 단정 현시가 철수. 네, 수준 완료 회항하겠음. 굉장히 남는데 한 10마일 정도 빠져야 되겠는데 오늘 저녁에 작전은 뭐지 혹시 하려면 10마일 정도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위지 들어오면 10마일에서 단정 내려가지고 그래 잡아가지고 허탈하게 우리 서해를 침범한 중국어선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이제 웃으시네요. 현재 중국어선 270도 방향으로 지금 칠라트로 현재 EZ 바깥에 1마일까지 빠져나갔습니다.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 밖으로 중국어선을 내보내고 1506함으로 복귀를 서두릅니다. 모든 해양경찰 요원들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아무 소득 없이 빈손으로 귀환하는 것 같아 허탈한 마음은 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냥. 지금은 저 어항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 배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이쪽에 어장만 형성이 되면은 저런 배들이 수백 척, 수천 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퇴거하고 검거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이렇게 해양경찰특공대로서의 첫 임무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직도 고속단정을 타고 달릴 때의 그 긴장감이 남아있는데요. 무력 충돌이 없어서 다행이죠. 저 프로그램 끝나고 가면 그만이지만 여기 현직에 있는 현역 경찰분들은 계속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진짜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해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돌아오면 약간 허탈한 그런 감정도 있고 좀 아쉽습니다. 제 사수인 이묵재 순경을 포함해서 함께 출동했던 특공대원들은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를 허탈함에 밤늦은 시간까지 체력 단련이 계속되는데요. (1506) 함의 특공대원들은 잠들지 못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함정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바다 위 아침이라고 해서 육지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아, 찍었으면 좋겠는데. 아, 바르던 대로 발로 왜 갑자기 또 그렇게 터프하게 발로? 이렇게 하는 원래 그렇게 안 바르잖아. 원래 바르던 대로 발로. 피부 관리 안 해주면 금방 여기서 늙을 것 같아가지고. 평화로운 아침 공기를 가르고 긴급한 전보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이게 서강호, 여기는 해양열차 1506함입니다. 현위치 송신 바랍니다. 조난 신고가 들어온 서강호에서 무전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서강호, 전속으로 올리자. 서해 먼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된 서광호. 과연 1506함은 서광호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까요?